망할 것이다라고 빨리 이게 망할 것이다. 안 돼.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원만한 마무리네. 그 지난주에 테슬라하고 네. 도요타하고 이제 뭐 일본에서 그 차를 이제 합작해서 뭐 반값 전기차를 만드는 만에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현대는 이제 나가리 된 거야 완전히. 현대는 원래 애플하고 했잖아. 아 맞다 애플이었지. 아니 금요일날 구글이랑 또 협력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6% 올랐다. 구글하고 전기차. 어디하고? 현대차하고. 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테슬라 이제 내가 계속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테슬라가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이제 협력사들하고 이제 같이 최대한 애플을 따라서 그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랫폼에만 집중을 하고 그 제품을 이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차라리 외주를 주고 또 기존의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쪽으로 하면 그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로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실 일본은 테슬라한테 되게 지금 취약한 시장이야. 지금 일본은 사실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쵸. 일본 자체 전기차가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고 테슬라가 네네. 전 세계에서 거의 못 들어가는. 제일 적게 팔리는 아이폰은 그래도 꽤 일본 내에서 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다른 폰이 거의 어, 전멸이니까 거기. 근데 전기차는 사실 일본에서 그 테슬라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일본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가 네. 거의 세계에서 제일 쌀 정도로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이번에 내렸어. 그래가지고 모델 3 기준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그 싸게 똑같은 파냐. 차를 싸게 파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차가 아니야. 껍데기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터리가 지금 이제 다른 그 모델 3는 리튬 인산철인가? 그 아니 다른 그거고 지금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는 차는 중국에서 만든 그 리튬 인산철 좀 싼 배터리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그치. 대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가격이 싸니까 그걸로 이제 일본에서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 근데 모델 3면 일본에서는 좀 큰 차가 되지 않을까요? 크기가? 그치. 일본에 워낙 경차가 많으니까. 일본은 또 전기차들 보면 니산 리프나 이렇게 다 작은 차잖아요. 근데 니산 리프도 막 그렇게 엄청 경차는 또 아니야. 보면. 볼트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치.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가 일본에 기준이 뭐예요? 경차가 1000cc가 안 되는 게 경차야. 전기차는 엔진. 1000cc 이런 게 없잖아. 그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특유의 기준이 있잖아요. 경차가. 한국으로 치면 경차보다 더 작은 경차가 일본 차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의 CC 랑, 그 CC랑 무슨 전장이랑 휠베이스 그 무슨 또 있어요. 길이랑 뭐랑 해서 다. 그게 나라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을 해놨어. 근데 이제 얼추 경차는 이제 1000cc 이하가 이제 경차다. 이제 뭐 그런 저게 있는 건데 어쨌든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모델 3를 내놓고 또 도요타하고 협력을 해서 도요타는 차를 만들고 차를 판매하고 하는 거를 담당을 하고 네. 테슬라는 그 전체 이제 설계, 전기차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뭐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일부 그 기술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도요타는 전 세계적인 이제 완성차 이 업체죠. 생산 네. 시설을 네.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기존의 가격보다 뭐 반값 정도까지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그럼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는 아직도 아닌가요? 멀었지. 멀었죠. 지금 1년에 아직도 뭐 100만 대 되려면 멀었으니까 뭐 올해나 내년에 100만 대를 넘네 만에 막 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아니 방금 뉴스 봤는데 2시간에 나온 뉴스가 1분기 18만 4,800대 인도 이게 신기록이라고 얘기하는 신기록이야. 한 분기에 18만 대거든. 근데 원래 그 올해 1분기에 한 17만 대, 16만 대 정도. 그러니까 잘 만들면 17만 대 정도 만들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18만 대까지 늘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도요타하고 같이 하면 가격도 내릴 수 있고 그 뭐 품질도 조금 올릴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도요타에서 만든 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도 그쵸. 수월할 거라고 훨씬 생각을 수월하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일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의 기가 베를린 만들면서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슬라 모델을 거기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독일의 어떤 회사가 될지 뭐 그게 뭐 폭스바겐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 맞춤형을 새로 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모델로. 그런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모델 2를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 모델 3보다도 이제 절반 가격 뭐 2,000달러 내외의 그 차량을 이제 만들어서 뭐 2,000달러? 2만 달러. 2만 달러, 2만 달러. 미안. 나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 2천만 원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또 중국 사람 맞춤형의 그런 모델을 근데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그거는 하고 기존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다 하던 거 아닌가요? 한국 같은 경우도 유럽 전략 맞아. 모델들 따로 있잖아요. 한국에 음. 들여오지 않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지역 맞춤형으로 가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력하는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네, 네. 옮겨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테슬라가 완전히 이제 생산 부분에서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프레스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 그럼 기가 팩토리랑 다른 건가요? 그렇지. 기가 팩토리는 공장을 말하는 거고 네. 기가프레스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야. 기계인데 붕어빵 만드는 것처럼 찍어내는 거. 찍어내는 차를 거예요? 찍어서 만드는 거야. 근데 차 한 대를 전체를 찍어내는 건 아직 못하고 부품별로 앞 휀다 있는 부분, 아, 뒤 휀다 있는 부분. 금형을 파서 지금 그걸 그치.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금형 같은 거를 이 밑에 그 프레임부터 이 앞에 펜다 있는 네, 부분 네, 만드는 게 네. 용접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부품 여러 개를 네,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1분 내외 시간에 하나씩 그냥 꽝꽝 찍어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뭐 오류가 나거나 불량 이런 거 날 확률도 굉장히 줄고 금형 수정만 조금씩 하면 되니까. 그치. 생산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재는 앞판 뒷판 하나씩 만들어서 조립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전체 틀 그러니까 그쵸, 밑에 그쵸, 프레임 그쵸. 말고 전체 틀을 한 방에 찍어서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접합선이나 단차나 이런 게 그런 거 다 현저히 없는 거지. 없어지겠죠. 그럼 그거 접촉사고 나가지고 범퍼 나가면 다 갈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전체 통갈이 해야지 통갈이. 어쨌든 진짜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100년 이상 구축해온 이제 생산 이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렇죠. 정말 새로운 방식이죠. 일단 보통 왕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프라모델이나 이런 쪽에서 프라모델도 옛날에는 안 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했다가 요즘 기술이 발달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뽑아내서 아예 접합선도 없애고 뭐 단차도 없애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걸 차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수제 자동차였잖아. 네. 사람들이 네, 네, 네. 그 하나하나 다 깎고, 차를 네, 이제 네. 이렇게 여러 명이 붙어서 조립하던 형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포드가 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그렇죠. 하면서 다 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라인을 쭉 지나면 차가 완성되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라인별로 자동화되는 형태로 와서 이제 효율성을 높였는데 이제 테슬라는 그걸 완전히 붕어빵으로 이제 찍겠다는 거고. 확실히 앞서가네요. 그 사람들.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로 구현이 되면 가격이나 뭐 품질 면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게 되겠지. 오히려 그러면 통짜 부품 자체도 가격이 뭐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가치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써야 되는데. 커스텀 못 샀네, 부품 장사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좀 쉽지 않지. 그쵸.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 거의 뭐 500이 무너지는 만에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600, 7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는 폭스바겐이나 뭐 GM이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가 자기네들도 이제 전기차 본격적으로 만들기 네, 시작하고 배터리 내재화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자기네들도 OTA 이제 하겠다. 뭐 현대나 이런 데들도 뭐 올해 안에 뭐 도입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테슬라가 적어도 뭐 몇 년 앞서고 있다라고 했는데 완성차 업체에서 막 뭐 올해 출시하는 해 만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테슬라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막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 올해가 전기차가 쏟아지는 원년이고 2023년, 2025년까지 가게 되면 각 브랜드별로 전기차가 30종씩 나와.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테슬라가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거든. 그때가 대중화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전기차의 대중화.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를 가면 자기네 회사 소개에 네. 이전에는 테슬라의 그 기업의 목표가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이미 이 전기차 대중화의 목표가 빠져 있어 테슬라는. 아, 그래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대중화 목표는 이제 그 무언가 비전으로서의 목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이제 대중화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지. 되는 자기네가 이제 그거는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 이게 보면은 테슬라가 옛날 포드처럼 선도적으로 나가고 이제 그 뒤에 포드가 제네럴 모터스한테 밀렸잖아요. 그치. 색깔 있는 차도 나오고 맞아. 다종 생산하면서 이것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래. 그 완성차 업체가 만만치 근데 그게- 않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옛날에는 제네럴 모터스도 이렇게 연합체였거든. 군소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치고 나갔는데 생산 기술이나 모터 기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붙으면은 테슬라가 말한 대로 이제 원오브댐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럼 테슬라는 원오브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든지 다른 걸로 가든지 해야겠죠. 그렇지. 사실 테슬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야. 애플이 되느냐, 구글이 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글은 일단 스마트폰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뭐 픽셀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거든. 그렇죠. 아는 사람만 근데 아는. 안드로이드라는 그 OS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전 세계에 얼마야? 거의 한 80% 가까이가 안드로이드를 쓰니까. 네.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네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아도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쥐고 있는 거지 전체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글 뭐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뭐 생태계를 이미 다 휘어잡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구글처럼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OS라든지 자동차들을 연결하는 뭐 생태계 네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들어왔을 때 테슬라가 구축한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혹은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소비자들하고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놓으면 구글처럼 안드로이드처럼 될 수가 있겠지. 애플 쪽으로 간다면. 애플 쪽은 뭐냐면 고급화지.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어서 OS도 공유가 자기네 것만으로 만들지만 다른 그 업체들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은 사용을 하는데 네. 애플의 아이폰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기의 성능이 아이폰보다 더 다른, 더 좋은 그 하드웨어가 나와도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폰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갬성이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로 아이폰처럼 되려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디자인 쪽으로 이제 감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골수 팬들을 어. 딱 잡고 갈 수 있게. 근데 사실 지금 보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그쵸. 엔지니어지.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되냐 안 되냐야. 이게 작동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일론 머스크한테는. 근데 스티브 잡스나 애플 같은 경우는 작동하나 안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기본에 깔고.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무언가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 편안하고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도를 제공하고 무언가 이렇게 좀 생활에 녹아들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혀 그런 거에 전혀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단차나 막 칼라 이런 거 뽑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거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색깔에도 이름이 다 달라. 똑같은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니라 네네네. 이 색깔마다 그 에디션마다 이름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정도로 색깔 하나, 이 디자인 하나 다 전부 다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감성을 입히고 그 뭔가 브랜딩으로서 그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는 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대신 현재 1,000원을 들여서 만드는 걸 어떻게 하면 500원에 100원에 만들 수 있을까? 하루 걸리는 걸 어떻게 뭐 10시간에 만들 수 있을까? 1시간에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기가 프레스겠네요. 그치. 감성적으로서의 기가 프레스가 아니라 이게 사실 프레스로 찍으면 예쁘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 모양이 그냥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그따구 그따구로. 맞아. 어쨌든 안 예뻐. 지금 테슬라가 이 완성차 업체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구글처럼 되느냐, 애플처럼 되느냐.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성공한 사업 모델에선 그래. 물론 이게 시장이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쵸. 전혀 다른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오게 돼서 테슬라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살펴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델이나 애플의 아이폰 모델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애플처럼 가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 보여. 그럼 안드로이드 현재로서는. 쪽에 사실상 더 가깝다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앨런 간다고 머스크가 하면. 테슬라를 파는 거야. 애플에. 그리고 사실 지금 팔려고 했었지, 계속. 물러나야 돼. 그리고 그 어, 사람이. 어. 그러면 애플처럼 되는 거고 그치. 지금 모드로 가면 구글처럼 가는 걸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화성 갈 생각밖에 없잖아. 화성 자기는 안 간대. 안 보내는데 나 자기는 지구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화성 안 간대. 자기는. 야간 도주를 화성으로 할 놈이야. 개척자 보낸대잖아 다른 사람들.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고 싶어 했던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고 뭐 팀쿡도 만나려고 했는데 팀쿡이 이제 안 했잖았죠. 만나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언젠가 다시 한번 딜이 갈 것 같아.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앨런 머스크만 없으면.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테슬라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또 데이터 쌓아놓고 다 플랫폼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테슬라에서 판매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먹고 사는 게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아예 그걸 그걸 사업화를 하겠지. 자체를. 그치, 아니면은 그치. 미국 내 다른 지금 전기차 브랜드 있으니까 거기 거를 차라리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테슬라보다. 애플 근데 지금 데이터 돌아다니면서 쌓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짜거든. 그거는 어떻게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맞아.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걔네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학습시켜서 한다라고 하니까 걔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정말로 이제 완성형이 됐을 때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하면 다른 차를 월등히 앞서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면 라이다를 가지고 있고 HD 맵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경쟁력이 있어. 물론 이제 가격을 따지면 테슬라가 싼 가격에 이 정도 그 퍼포먼스를 내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운전의 퀄리티 자체를 놓고 보면 라이다를 가지고 있고 HD 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들이 더 좀 경쟁력이 있다는 그리고 거지. 시간이 흐르면은 테슬라가 가진 기술도 뭐 성장하겠지만 라이다도 더 성장하고 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라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2, 3년 단기 전망을 해보면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고 지금 뭐 GM이나 이런 데도 슈퍼크루즈라고 해가지고 네.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다 손 놓고 다녀. 어. 그러니까 시선만 앞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차가 이 운전자를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선만 앞을 보고 있으면 손을 안 잡아도 돼. 그 지금은 이제 핸들에 손 안 올려놓으면 안 된다. 계속 문구 뜨잖아요. 그치?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그런데 GM에서는 아예 고속도로 상에서는 이제 슈퍼크루즈를 작동을 하면 이 손을 다 놓고 그냥 시선만 앞을 보고 있으면 계속 운행을 할 수 있게 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거거든. 사실 뭐 스마트 크루즈든 자율주행이든 손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대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귀찮아. 그렇죠. 근데 이제 GM에서는 그걸 또 해결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년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차량도 시승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압도적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시장을 진짜 만들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시장을 만들면서 지금 뛰어온 것처럼 뛰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 근데 또 그것도 저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단기간에 이게 충전은 그렇지는 테슬라가 않죠. 압도적이지. 지금 슈퍼차저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데 그것도 지금 충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 그럼 이런 충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게 정말 주유소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나 어떤 이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면 그때서부터는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깔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점을 또 잃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수직 계열을 해서 지금 그 원재료 머티리얼서부터 그 자동차 생산 또 뭐 플랫폼 모든 전 과정을 다 지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잘 되면 진짜 왔다인데 문제는
부분마다 리스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 혁신이 잘 안 돼. 물론 일론 머스크가 여기 시작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막 진짜 개인기로 막 그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럼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만 점점 커지고 효율은 점점 떨어진단 말이야.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여태까지는 뭐 천슬라를 가네 마네 하면서 꽃길 걸으며 왔지만 지금 시장이 또다시 한번 급변하고 있고 네. 테슬라가 압도적이다. 뭐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그 차 뜯어보는 할아버지 있거든 미국에.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테슬라를 다 뜯어봤는데 뭐 어떤 기술은 뭐 2, 3년 어떤 기술은 뭐 10년 뭐 이렇게 앞서간다. 기존의 완성차는 뭐 이게 의사결정 시스템이 후지고 해가지고 이게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 했는데 한 반년 만에 따라와 버렸거든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가 정말로 샌디 앞으로 먼로 그 할아버지. 샌디 할아버지. 샌디 먼로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고비고 또 그 다음 고비는 뭐냐 하면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야. 그렇죠. 전화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압도한 게 아니야. 전기차도 이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넘어간 게 아니야. 내연 기관을 그 전기 모터로 바꾼 것뿐이지. 테슬라가 정말로 지금의 그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려면 전기차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입만 있지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2, 3년 또 장기적으로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뭐 플랫폼이 됐던 OS가 됐던 시장에 무언가 새로운 스마트폰과 같은 충격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테슬라는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기 어렵지.